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지 말고, 뛰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어느 최강부 선수의 흉내를 내가면서 여러분들이 날려고 하는 동작이 가장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기본 자세 중에 하나다 라는 측면에서 뭐든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계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고 싶으면 그 전에 철저하게 몸의 상태를 그 선수처럼, 최강부 선수들처럼 피지컬을 만드세요. 피지컬을.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동작에서 무릎이 앞쪽으로 자꾸 치고 나가거나 볼을 받으려고 할 때 허리 힘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휘청휘청, 심하게는 목을 컨트롤해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배경들이 여러분들의 기술 향상은 발목 잡고 오히려 몸의 건강을 망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근육의 힘으로 몸을 버티고 관절마다 배제하고 큰 근육을 이용해서 큰 골절들을 이용해서 볼을 받고 띄우고 때리게 만드시면 볼의 조정력과 정확도도 좋아지고 파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신체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향상시키는, 더 아픈 사람도, 아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사람도 스쿼트 자세, 무릎을 똑바로 세우고 허리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허벅지 힘으로 그리고 허리를 받쳐주는 직립근 근육의 힘으로 자꾸 몸을 움직이면서 강화시키다 보면 오히려 더 아픈 허리가 나아지고, 무릎이 아팠던 분들도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서 그 근육을, 인대를 잡아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유도하시면서 기술 향상에 대한 욕심을 내시라. 이게 저희 아프리카 방송 조과 아카데미 또는 강승 조과 아카데미 현장에 와서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의 핵심입니다. 핵심. 반대로 나는 정말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해보고 싶다, 이거를 내가 마스터하고 끝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80, 90 장수 시대에 접어들어서 족구 배워서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누군가에게 어필하려고 한순간에 불태워서 반짝 끝낼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 그 나머지 인생을 정말 휠체어 신세로 목발 짚고 남들 족구하는 거지만 한숨 푹푹 쉬면서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까지 가셨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강습들 조심하라는 게 저희 강습의 목적이고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시면서 모든 차기 동작은, 특히 공격 기술들은 단계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상 강조하고 제차, 3차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술 설명드리기 전에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시고, 이거는 공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몸의 근육을 먼저 운동을 하게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술 향상을 유도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리액션 큐! 10, 9, 8, 7, 6, 5, 4, 3, 2, 1. 여러분들에게 이런 리액션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죠? 제가 강습을 진행하는데 잘 경청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한테도 전달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해가 되셨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예, 아니요로만, 다른 글들을 올리시면 제가 그 설명을 하는 중간에 포인트를 놓치고 채팅을 보다가 오히려 맥락이 끊기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만큼은 채팅을 자제하시고 설명을 집중적으로 들으셨다가 메모하시는 습관. 이런 방송 통해서 뭐 나중에 되돌려 보기도 가능하지만 그 장시간 2시간, 3시간짜리 편집해갖고 다시 보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메모하는 습관 들여갖고 기술적인 것들은 짧게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 서서 차기도 마찬가지지만 찍어 찬다라는 개념에서 공을 아래로 찍어서 볼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의 연습 방법을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냥 몸을 편하게 쓴 상태에서 찍힌다라는 개념은 거의 직각으로 찍히는 개념이 아니라 45도 궤적으로 45도로 공을 찍었을 때 공이 땅 떨어지면 뻗어나가는 비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 찍어차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직각에 가깝게 찍히면 찍힐수록 채공 시간, 볼은 제자리에 높게 뜨겠지만 멀리 안 날아가죠. 그래서 높게 뜨는 구질을 구사했을 때 찍어차기는 차라리 안 찍어차리면 못하다 라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뢰를 들 수 있는 게 족구가 만만하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 가장 실패하는 경우에 타 종목 선수들이 뭐가 있죠? 누가 있죠? 세팍타크루 선수들. 세팍타크루 선수들이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위에서 빵빵 찍어차면 롤링 스파이크라고 해서 위에서 빵빵 찍어차면 공이 시원시원하게 찍히는데 족구를 조금 몇 년간 했다 여유가 생기는 수비수들이 보면 어때요?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툭 가만히 찍어라 그러고 뒤로 쭉 빠져있다가 찍으면 툭 아주 실전 효과에서는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구질을 나오는데 바로 세팍타크루의 타법 자체가 워낙 롤링, 몸을 돌리면서 찍듯이 거의 직각에 가까운 스윙, 하향 스윙 궤적을 만들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높게 뜨지만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찍어차기는 무조건 깊게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깊게 찍어야 되지만 평균적인 찍어차기는 45도 각도를 만들면서 더불어 뭐가 전달돼야죠? 회전력. 공의 회전력이라는 건 임팩트 순간에 너무 체중이라든지 타격에만 집중을 해서 땅 하고 찍히면 회전 없이 밀려나갈 경우 오히려 더 비거리에 손해를 본다. 그래서 공에 회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마차기 형태로 단타 형태로 스윙을 만드는데 타격 부위를 처음부터 발등으로 연습을 하거나 발코로 찍어차려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교정이라든지 정확도를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1차적으로 안축, 정확히 뒤축 부위에 공을 땅 찍어서 앞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시고 45도로 보내서 찍어서 보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단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실 때는 조금 허벅지 높이, 무릎 높이, 최대 가슴 높이까지 끌어올려서 위에서 아래로 찍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 타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축으로 찍어 차는데 상대적인 제한을 받고 또 비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는 안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느 부위가 가장 타격을 했을 때 회전이 많이 걸리냐면 바로 발 날등 부위, 엄지발가락에서 발목으로 올라오는 안쪽 모서리, 발등 아니죠. 발날등입니다. 발날등. 안쪽 모서리 부분에 깊게 땅 타격이 되면 눌리는 과정에서 체중과 더불어 회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1차적으로 안축으로 공의 회전을 걸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서 공도 필요 없고 일단 몸을 꼿꼿이 세워서 할 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손을 똑바로 수평으로 뻗었을 때 오른발의 발날이 요번엔 발날등이 아니라 발날 바깥쪽이죠. 새끼발가락 쪽이 손바닥에 닿을 정도로 가볍게 툭툭 올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허벅지 힘보다는 발목을 크게 움직여줘야만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요때 요 훈련이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무릎을 접듯이 당기면서 들어 올려야 손이 쉽게 터치가 되죠. 가령 무릎을 쭉 낀 상태에서 허벅지를 통으로 들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스윙을 빠르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마차기는 찍어차는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 높고 빠르게 단타 스윙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스윙 메커니즘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서 찍어찬다라고 하면 두세 번만 연습해서 이틀만 연습을 하더라도 가랭이 인대가 찌릿찌릿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굉장한 통증으로 여러분들이 고질병을 앓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허벅지를 너무 드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발목을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혔다가 피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로 떨어지는 스윙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기본 정렬은 얘기할 것 없죠. 손을 똑바로 뻗었을 때 공 하나 빠지는 거리 똑같고요. 공을 앞쪽으로 찍어 찬다고 했을 때는 발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무릎을 많이 써서 땅 펴주면서 타격이 될 수 있도록 발가락이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뒤꿈치를 아래로 때려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발 무릎 중심을 잡고 이때에는 상체를 굳이 숙일 필요가 없어요.
숙일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타점을 높여서 위에서 앞을 강한 타격을 만들 때에는 각을 타점을 높일 때는 상체를 숙이면서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 개인 연습을 할 때 안축만을 이용해서 공의 회전과 더불어 비거리, 공의 앞으로 바운드 후에 뻗어나가는 비거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에 스핀이 걸리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찍어차기가 되면 점점 이제 타점을 네트 높이까지는 올려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찍어차기가 되겠죠. 이럴 때 이 기술이 찍히고 안 찍히고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상체를 밑으로 숙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짧고 굵게 찍어차면서 실전에서 쉽게 이용을 하시려면 처음에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한데, 왼쪽 무릎을 잡고 높게 차실 때는 차고 손을 짚는 습관. 지금도 정확히 안축 쪽에 타격이 됐지만 차고 나서 손을 짚듯이 짚을 정도로, 손을 짚고도 자세가 유지될 정도로 허리 각도를 타격 방향으로 숙여주셔야 발이 높게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하향 스윙을 만들면서 강한 찍어차기를 만들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높게 짚고 손을 짚으면서 버틸 수 있도록. 이때 몸이 돌아가면 손을 못 짚겠죠. 몸이 돌아가는 순간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거리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서 이렇게 찍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찍는 연습.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포인트로 제가 네트 넘어 찍어차는 포인트를 두세 개 정도만 시범만 간략하게 보일 테니까 전반적인 느낌만 잡습니다. 왼발의 중심을 잡고 오른발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대로 차고 버티기. 차고서 손을 짚고 버티도록 몸이 휙 돌아가는 동작을 배제하시고 차고 A킥 시범이 깔끔하게 들어가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자,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몸에 맞는 스윙을 만들어 가시면 점차적으로, 지금도 제가 두 개의 시범을 보였지만 타점이 높았나요? 거의 네트 끝에 떨어질랑 할 때 그때 땅 하고 정확한 임팩이 나오죠. 타점은 그렇게 높을 필요 없다. 여러분들 공부가 되셨습니까? 남산님, 남갈님.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거기다가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는 강습을 하다 보니까 네. 자, 유튜브에 계신 분들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면 유익했지 절대 무익하거나 해로운 강습은 아닙니다. 아자의 해롱이 매니저님, 우리 회장님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방송에 집중하시고 기본적인 자세에서 기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몸에 맞게 차근차근 몸에 맞춰 가시면 누구나 좋고 고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을 망가뜨리면서 뭐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려고 가져가시는 그런 욕심이야말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측면에서, 가령 내가 50대고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9, 20살 선수들이 하는 그런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야말로 아이러니죠. 네, 마찬가지 내 나이가 같은 20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선수의 몸이 아니고 그 선수의 피지컬이 아닌데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이상 징후는 반드시 6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6개월 안에 어디가 고장이 나도 틀림없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절대적인 공감을 하시고 여러분들 몸에 맞는, 제가 보이는 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몸에 맞도록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다 보면 틀림없이 좋아지실 겁니다. 분들 다시 한번 아프리카 방송으로 오시고 한번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